주버스 성남 2023 세상을 잇다. 안녕하세요. 문화 아뜰리에인 성남으로는 2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주버스 하윤솔입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밝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이혜인님의 6월의 시 중 몇 구절입니다. 오늘은 주버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 내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주버스가 표영신님, 박보경님 이렇게 멤버가 총 3명인데요. 오늘은 가족분의 코로나 확진으로 박보경님께서 방송에 참여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시간 죄송합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시겠죠? 네. 네, 무엇보다 가족분들도 많이 아프지 않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보경님께서도 쉽지 않겠지만 안 걸리시고 무사히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문화 아뜰리에인 성남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화 아뜰리에인 성남. 네, 영신님 혹시 클래식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요, 정말 잘 알려진 클래식은 좋아합니다. 멜로디가 익숙하면 편하고요. 또 집중해서 듣기에도 좋은데 생소한 음악 같은 경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클래식이 사실 그렇죠. 대부분 영신님처럼 익숙한 멜로디에는 편하게 느껴지지만 처음 듣는 곡은 무겁고 또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클래식에 관심은 있지만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위해서 클래식에 보다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연주회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남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부터 소개드립니다. 마티네 콘서트는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의 월간 콘서트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입니다. 사실 6월의 공연은 지난 15일에 있었는데요. 매달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서 7월 공연 참고하시라고 소개드립니다. 2023년 마티네 콘서트는 이탈리아 음악의 5세기를 두루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팔레스트리나와 몬테베르디를 시작으로 코렐리와 비발디, 또 로시니, 파가니니, 푸치니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영신님, 지금 이름 들어보시니까 익숙한 음악가들의 이름 들리시죠? 네, 맞아요. 비발디랑 파가니니 이런 사람들의 음악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마티네 콘서트는요, 시즌권 10회권 20만 원으로도 관람이 가능하고요. 일반권은 전석 25,000원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티네 콘서트를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클래식 공연 입문하시면서 자주 접할 기회를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즌권이 훨씬 가격 면에서는 괜찮네요. 네, 그런 셈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남 아트리움의 작곡가 시리즈 낭만주의 시리즈 2 차이콥스키 공연 소식입니다.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 나단조 작품 번호 23과 교향곡 제6번 나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으로 김광현이 지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코프스키의 협연으로 연주됩니다. 특히 이 비창은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이며 세계 관현악 레퍼토리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클래식 입문 공연으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연은 6월 24일 토요일 5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 구 성남시민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코프스키 이야기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영신님은 차이코프스키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호두까기 인형 네. 그리고 백조의 호수 이런 유명하고 대중적인 곡들이 지금 딱 떠오르네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작곡가 하면 그가 만든 음악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차이코프스키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네. 이 차이코프스키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약간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음악을 듣다 보면 어둡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차이코프스키의 우울증의 원인을 14살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제자 밀류코바와 갑자기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또 당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서 작곡을 포기할 만큼 차이콥스키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 뒤 12일 만에 교향곡을 완성하는데 그 곡이 바로 교향곡 제6번 비창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니까 이 비창이 왜 비창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비창의 1악장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의 진혼곡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비창을 초연한 지 9일 만에 차이콥스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한간에는 차이코프스키가 자신을 위한 장송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어머, 네. 진짜요? 네네. 그렇지만 물론 차이코프스키의 진짜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는 콜레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작품 비창 때문일까요? 이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냐, 혹은 동성애 스캔들을 덮기 위한 독살설이 아니냐, 이와 같은 수많은 의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이 비창이 차이코프스키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니까 저도 콘서트에 꼭 가보고 싶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 소개드릴 공연 소식 역시 클래식 콘서트인데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성남 아트센터 연주회 소식입니다. 조성진은 발트 앙상블이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6월 25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조성진은 성남 아트센터에서 2번의 독주회를 가졌는데요. 올해는 한 공연 두 협주곡으로 관객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조성진과 함께하는 발트 앙상블의 발트는 독일어로 숲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숲이 다양한 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음악의 숲을 이루고 관객과 거리감 없이 음악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며 발트 앙상블 단독 연주로 레스피기의 옛 아리아 춤곡 3번과 버르토크의 디베르티멘토가 연주됩니다. 조성진님의 이 공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열리는 공연들이 꽤 있네요. 다 네네.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연극 만원 시리즈 6월 공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는 6월 24일, 25일 연극 고시원을 공연합니다. 고시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의 한 고시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어느 날 고시원에 새로운 입주자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입주자는 미국에서 온 조지아나. 그녀가 고시원에 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을 안고 고시원으로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연극 고시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신님께서는 연극 즐겨보시나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연극 배우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공연한다고 이제 알려주면 시간 내서 가보는 편이고, 또 근데 일상에서는 좀 가기 어려운 네, 네네. 시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4월 방송 때도 연극 만원 시리즈를 네,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듣고 너무 가고 싶어서 바로 예매하려고 사이트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매진이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번 6월 공연은 좀 일찌감치 예매를 해뒀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연극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의 부끄러운 흑역사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연극부 동아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재주는 없고 호기심으로만 이제 한 거라서 잘은 못했죠. 궁금한데요. 그러셨군요. 저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견주질 못하겠지만 전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연극을 참 재밌게 배우고 또 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 때문에 연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연극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연극 만원 시리즈 소개드리면서 혹시 성남에도 극단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극단 하면 대학로에 있는 극단이 떠오르는데 성남에도 극단이 있나요? 궁금하시죠? 네. 네,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성남에도 극단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까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극단 동선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극단 동선은 1982년 성남에서 창단되어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심지어 전국 연극제 경기 예선대회에서 대상부터 금은 동상까지 다양한 수상 이력이 있는 아주 실력 있는 팀입니다. 또 2023년 4월에는 대한민국 연극제 경기도 대회에서 성남시 대표로 출전했는데요. 출전 작품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아쉽게 경기도 대표 작품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성남을 대표하는 극단 동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언제 한번 극단 동선의 배우분들을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막 드네요. 그러시죠? 네. 언제 저희 방송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6월의 문화 아틀리에 소식 전해드릴게요. 윤솔님은 이제 공연 관련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거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분당구 백현동 카페 문화 거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번 6월에 이 거리가 성남시 특화거리 제3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카페 문화거리 위치는요. 판교역과 순회역의 중간 지점에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는 신백현 초등학교, 신백현 중학교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저도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쁜 카페도 있고 이국적인 음식점도 있고 무엇보다 인근에 판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 들른 후에 산책하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특화거리로 지정되었다는 건 왠지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정확히 특화거리란 어떤 걸까요?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지원하는 이제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렇군요. 네.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지역 문화와 결합한 차별화된 거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단 홈페이지에서는요. 23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백현 카페 문화거리가 3호로 지정된 이유는 거리를 관통하는 수변로 중심으로 조성된 녹지 환경, 그리고 이색적인 카페들, 소품샵
모습이 모여 있는 이 문화 상권이 앞으로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나 이 수변로 중심에 위치한 분수대 주위에는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거리의 거실이라는 컨셉으로 벤치 형식의 원형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탁 트인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구조물이라 네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거리에는 오늘 저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네네. 또 이 거리에는 45개의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카페 거리 점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팝아트 형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네. 거리의 미술관 컨셉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거리를 걷기만 해도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 거리의 거실, 거리의 미술관 컨셉들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화거리 얘기가 재밌는데 이곳이 3호라면 혹시 1호, 2호는 어느 거리가 선정되었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1, 2호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두 곳 모두 특색이 있는 곳이거든요. 1호는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가업을 이어서 2대, 3대로 이어지는 기름집이 형성되어 있는 모란 기름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곳은 최근 3년 동안 15개의 기름집이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네. 이렇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이 바로 1호 100년 기름 특화 거리라는 타이틀을 이제 지난 11월에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고소한 향이 느껴집니다. 그쵸. 여기 네. 너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거리인 것 네네. 같아요. 가서 뭐 참기름이라도 좀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선물용으로도 이게 네네. 나와 있기 때문에 명절에 찾아가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네. 이어서 2호는요. 올해 5월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수정구 상적동에 위치한 청계산 옛골마을 주변의 상권입니다. 아, 네. 이곳은 이제 청계산 주변이라서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한 맞춤형 맛집들이 즐비하고 있고요. 또 봄철에는 철쭉제도 열리고요. 네. 또 청계산 옛골의 역사성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음식 문화 특화 거리로 지정이 된 거죠. 이게 특화 거리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 5월에는 이곳에서 힐링 비축제 행사를 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르고 넘어갔으면 아쉬울 정도로 아주 특색 있는 곳들이었네요. 자, 그럼 다음은 어디를 소개해 주시나요? 성남의 또 다른 문화거리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분당구 순회 3동에 위치한 신해철 거리입니다. 아, 이런 곳이 있었군요. 네, 우리의 영원한 마왕이시죠? 네. 저는 여기를 19년도에 이제 남편하고 함께 방문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얘는 이제 신해철이 누군지 몰라서 모르죠. 같이 네. 가지는 못했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작은 콘서트도 열리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잠정 운영 종료를 해오다가 작년부터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신해철 거리 입구에는 노란색 게이트 형식의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 모양이 소문자 N을 따온 거예요. 바로 아. 넥스트의 첫 글자를 상징하는 이 N 아, 여기를 따온 정말 거고요. 신해철 거리네요. 네. 네. 그리고 입구에 또 노래 제목들이 또 써져 있거든요. 네네. 그것만 봐도 기분이 정말 막 설레요. 아, 그렇군요. 또 이 게이트를 지나서 돌로 만든 블록들이 길가에 쭉 있는데요. 그 돌에는 신해철이 남긴 어록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긴 추모의 글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 네. 아우, 뭔가 막 잔잔하게 네. 네, 그의 어록하니까 막 떠오르네요. 아시죠? 고딩, 중딩 이런 표현을 신해철 씨가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이라는 거. 어머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분이 역시. 처음으로 꺼내신 말들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길 따라 더 올라가다 보면 나무로 만든 가사 안내판이 이제 총 1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거리 중간에는 신해철 동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이제 노래하는 모습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느낌? 그런 느낌도 막 듭니다. 그리울 것 같아요. 네. 네.
신해철 거리가 이 성남에 조성된 이유, 바로 그의 음악 작업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정말요? 네, 이 거리에서 이제 무료로 여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꼭 가봐야겠어요. 네, 네. 신해철 스튜디오는 이제 서재, 전시실, 복도, 작업실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공간마다 그의 흔적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재개관하면서 체험거리도 새롭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안녕 부르실 때부터 신해철님의 팬이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신해철 거리는 이름만 들어도 막 울컥하고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추억을 간직하고 찾으시는 분들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추억의 가수, 추억의 노래를 함께 한다면 이곳에서 그때의 그 감성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아요. 이게 코로나였다고 잊혀지지 않고 또 다시 개관이 돼서 더 소중한 공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약간 분당의 홍대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그런 거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신해철 거리를 돌고 나서 네. 그 주위에는 또 예쁜 카페들이 있거든요. 아, 거기도 카페 한번 빠질 수 방문해 없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저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우리 보경님 계실까요? 열렬히 응원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실시간 채팅 그 창에는 우리 보경님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남편분한테 혹시 옮아서 지금 아픈 건 아니신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부디 아프시지 않고 좀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지금 방송한 지 시간이 한 어느 정도 흘렀죠? 저희 이제 27분, 28분을 막 넘겼습니다. 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슬슬 방송 마무리해 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에 2분이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네. 네, 영스 제네럴님께서 주버스 화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아트센터 공연 정보 감사합니다. 저 듣고 있어요. 하고 배차연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들어주세요. 저희의 1호 팬이시군요. 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 슬슬 방송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초반에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실시간 방송으로는 본방송으로는 첫 번째나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네, 보경님이 함께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네. 가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했지만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소통도 되고 더 저는 즐거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역시 일단 시작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의 실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저희한테 값진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신님이 곁에 있어가지고 크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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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드려 볼까요? 네. 문화는 사람과 삶의 교차점이다. 우리가 삶, 사랑, 죽음, 탄생, 실망을 다루는 방법이다. 그 모든 것이 문화 속에 표현되어 있다. 미국의 배우 웬델 피어스의 말입니다.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배부른 소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K문화가 세계를 아우르고 또 우리 삶 속에 문화가 더 가깝게 스며들면서 더 이상 문화는 사치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웬델 피어스의 말처럼 문화는 우리의 삶의 교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게 와닿는 오늘입니다. 앞으로 문화 아틀리에인 성남도 우리의 삶 속에 문화를 담기 위해서 좋은 소식과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